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 많고 탈 많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얘기거리를 제공해주는 한진그룹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945년 창립이 돼서 어쩌면 세계 최대의 수송그룹까지 이룩한 한진그룹이 왜 그렇게 많은 말썽을 일으키는지,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한진그룹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과연 이 사태를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은 1945년 조중훈 창업주가 인천에서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1950년 6.25 동란 때 그 트럭들이 징발되면서 한동안 접었다가 다시 전난 후에 수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진그룹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조중훈 회장이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타고난 감각,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동생 조중건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1956년서부터 미군 수송 사업을 독점하면서 한진그룹이 성장했고, 그리고 다시 1966년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수송 사업을 또 이룩하면서 오늘의 한진그룹이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에 조중건이라는 그 조중건 창업회장 동생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조중건 회장은 6.25 때 통역장교로 참전을 했었고 5.16 때 미국 유학 갔었다가 아예 들어오지 않다가 거기서 수송을 공부를 해서 버클리 대학에서 수송학을 공부를 해서 조중건 회장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조중건 회장이 미군들, 특히 미국계 인맥들하고 상당한 교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진그룹이 성장하는데 그 부분을 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중훈 회장은 카리스마가 강했고 어느 창업주나 마찬가지였지만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운도 따랐고. 그래서 1966년서부터 5년 동안 한진그룹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하면 그때 당시 돈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당시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우리나라 총 외환이 5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현금을 보유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최대의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들도 모두 조중훈 회장한테 손을 벌릴 정도였습니다. 일례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갖고 있는 동양화재를 조중훈 회장한테 팝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조중훈 회장한테 손을 벌려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동양화재를 팔 때 엄청나게 억울하다 하면서도 이병철 회장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중훈 회장이 팔고 지금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지금 한진 신관 사업까지 넘기게 됩니다. 그때 그 동양화재가 지금은 메리츠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진그룹도 금융업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항공공사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항공공사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항공사였습니다. 당시에 제트기 1대와 프로펠러 7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집권을 후에 미국으로 갈 때는 우리 국적기가 없어서 외국에서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국적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항공공사를 세웠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이것을 누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한항공, 지금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한테 이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임직원들은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만도 27억이나 있었고 14억이라는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조중건 회장은 절대로 월남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번 돈을 가지고 적자 기업을 사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중건 회장은 언젠가는 항공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리를 수지만 인수를 결정합니다. 인수를 해서 오늘이 대한항공이 됩니다. 조중훈 회장은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도 창업 총수들은 대부분 개성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고 또 고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갈등이 많은데, 정주영 회장하고 일화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초에 정경련 회관에서 그때 당시에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왕 회장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재계의 최고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었고 조중훈 회장은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견 충돌이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중훈 회장은 화를 내면서 바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서로 감정이 약간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월남전에 돈을 많이 돈을 벌었을 때 빌릴 때의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유일한 국적기가 대한항공인데 안 타고 외국계 비행기를 타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불만, 그래서 화내서 가버렸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분은 90년대 정주영 회장이 큰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일본으로 급히 치료를 갈 때 조중훈 회장이 비행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내줘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생전에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1987년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문상을 하면서 화해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중훈 회장은 수송기업으로서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처음에 추럭으로 시작해서 항공 그리고 해운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이라는 거대한 해운회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조선회사, 한진중공업, 건설, 그리고 금융, 이렇게 4개 군으로 해서 사업을 문어발씩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종합상사가 아주 유명할 때, 다른 그룹들이 다 종합상사를 있을 때 임직원들도 우리도 종합상사를 차립시다 했을 때 조종훈 회장은 그 유명한 낚싯대 20개를 다 던지더라도 다 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건 해야 된다, 종합상사 다른 상사 직원들도 다 우리 회사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종합상사가 하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메이저 그룹 중에서 한진그룹이 종합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진이 그렇게 커왔고, 그러면서 재계에서는 또 하나 그 조중훈 회장이 한 일 중에서 자식들한테 기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인 조양호 회장한테는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를 주어서 한진그룹이 모텔을 갖도록 했고, 그 다음에 둘째한테 중공업 건설을 줬고, 셋째한테 해운을 줬습니다. 넷째한테 금융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상속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분 정리를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하면서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사형제는 사실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아주 싸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2세간 상당히 몇 년 동안 법정에 가고 이래 오다가 결국은 셋째인 조수호 회장은 일찍 죽고, 둘째인 조남호 회장은 아직 돌아가시 전까지도 큰 형인 조양호 회장하고 서로 화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이 지금 현재 3세에 와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갈등을 빚는 것도 어쩌면 2세 때 그러한 갈등 구조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재계에서는 얘기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한진카를 맡으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상당히 그룹을 발전시킵니다. 조양호 회장은 경복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고 공부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92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됐고, 99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그룹 회장이 되는데, 2002년 그룹 회장이었던 조중훈 창업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조양호 회장이 맡은 이후부터는 대한항공이 한 번도 인명사고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세계 10대 항공회사로 키우고 화물수송으로는 세계 최고 1위 항공수송을 수송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조남호 회장이 맡았던 한진중공업은 잘 안 됐고 또 셋째가 돌아가시는 셋째가 했던 한진해운도 결국은 조양호 회장이 살리려고 한 2조 원 넘는 재산을 투입했지만 그 좋은 회사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넷째가 맡은 금융 분야, 그때 당시 한불종금, 동양화재가 모태된 메리츠금융그룹이 됩니다. 그 회사가 지금 금융은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렇게 해서 조양호 회장이 죽기 전까지 승승장구했지만 바로 죽기 1년 전에는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유명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4년에 유명한 땅콩매항 사건, 그리고 2018년에 물컵 조현민이 물컵 사건, 이러한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또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여사의 갑질 사건, 그리고 탈세 사건, 밀수 사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건에 연루가 돼서 대한민국 사정기관이라는 사정기관은 모두 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다 달라들어서 어쩌면 탈탈 털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주총에 사내이사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반대함으로써 사내이사 선임을 못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있을 때 들어서 결국은 얼마 없어서 폐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재계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사정기관과 여론이 문매가 조양호 회장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얘기들이 재계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3세들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고 얼마 전에 있은 주총 사태는 왜 조원태 회장이 이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